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자, 여러분 중엔 주식을 막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랜 기간 노하우를 쌓아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의 기간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것과 최소한 나만의 원칙만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도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종목을 찾는 기준, 즉 원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대체 그 원칙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사실 한마디로 정의해서 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수학적 확률로 계산을 할 수 있어도 지금 당장 어디로 튈지는 알 수가 없듯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그 시장에 딱 맞는 원칙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시간 낭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상승 시그널이라는 공통 과제 속에서 수없이 많은 기법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기법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면요. 첫 번째가 재료가 있는 종목을 찾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투자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급주라고 해서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꾸준히 매집하는 종목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차트상 특징주를 찾는 건데요.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접하는 수없이 많은 기법들은 이 네 번째 차트상 특징주를 찾는 기법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 영상에서도 재생 목록의 매매 원칙 익히기라는 파트에 들어가 보시면 대부분의 영상이 차트의 특징을 적용한 기법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되는 대로 차트의 특징주들을 꾸준히 올려드릴 생각이고요. 여기 1번 재료가 있는 종목에 관련된 영상은 제 영상 중에 뉴스로 찾는 특징주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영상만 없어서 오늘은 이 두 번째 영상인 이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 원칙을 정해 놓고 그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야 하는데요. 재물을 익히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참고하실 만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고 세팅 값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 검색식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사용자 저장 조건, 그래서 제가 만든 검색식들인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분기마다 가치 검색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자, 요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연간 10% 성장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기 10% 성장주, 그 다음에 연간 분기로 공통으로 묶이는 성장 가치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보다 좀 더 낮은 연간 5% 성장주가 있고요. 분기별 5% 성장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검색식을 보셔도 되는데요. 일단 연간 10% 성장 가치주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참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걸 다 세팅해 놓으실 필요는 없고 필요한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보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유보율이 뭐냐 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과 그 다음에 3개월 이내에 팔아서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 총계를 비율로 표현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단순하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보유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유보율이 크면 클수록 기업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준값은 500% 이상으로 세팅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인데요. 부채는 다들 아시다시피 빚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단 빚이 많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회사의 운영이 매끄럽지 못하다라는 의미이고요. 따라서 그 맥시멈 값은 200% 이하로 잡는 게 좋으신데요. 저는 150%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매출액 증가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증가율, 그 다음에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있습니다.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인 기업을 찾고요. 영업이익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인 기업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자본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받는 이자와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이 만든 이익에 할당금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순이익률이 최소 10% 이상인 기업으로 세팅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검색식에 유보율 하나 하고요, 부채 비율, 그 다음에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그 다음에 자기자본 순이익률, 이렇게 5개만 세팅해 놓고 찾으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 종목들이 지금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를 조금 더 넓게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소속 업종을 보시면 뭐 의약품 있고 건설업, 금융 이렇게 쭉 있는데요. 자, 이 업종들을 한번 정렬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렬해 보면 IT 부품주들,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 그 다음에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뭐 인터넷, 디지털, 의료 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업종들은 지금 시장 패러다임에 속해 있는 업종들이죠. 그래서 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우선 종목들을 더 찾아서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찾은 건 연간 10% 성장하는 기업들을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중이니까 1분기에 10% 성장한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소속 업종 한번 정리해서 보면은요, 이렇게 또 IT 부품과 반도체,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디지털, 인터넷 이런 식으로 또 잡혔고요. 자, 그 다음에 연간으로도 10% 성장한 기업이고 분기로도 10% 성장한 기업을 이렇게 교집합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검색이 끝났는데요. 이 종목들은 연간 성장률이 10% 이상인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2020년 1분기 성장률이 10% 성장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종목이 다 상승하면 좋겠지만 이들 중에는 실적이 좋지만 움직이지 않는 종목도 상당수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차트를 보고 구별해 내셔야 되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차트로 종목을 고르는 매매 원칙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매매 원칙 갖고 찾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원칙이 하나도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위에 뜨는 팝업카드 3선 매매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종목들을 한번 필터링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재무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상승하려는 종목을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제가 차트를 띄워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 많은 관계로 좀 멀티로 띄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선 매매 영상을 보시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종목을 고르는 기본적인 원칙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거래량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추세가 살아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선택적이긴 하지만 상위 매물대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은 거래량이 있고 추세선이 살아있는 종목 위주로 고를 생각이고요. 이 추세는 3선이다 라고 해서요, 5일선, 11선, 21선이 모두 살아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5일선도 상승하고 11선도 상승하고 20일도 상승하는 3상 상태 종목이 있고요. 5일선이 하락하고 11선이 상승하고 21선이 상승하는 2상 1하 상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일선도 하락하고 11선도 하락하고 21선만 상승하는 1상 2하 상태도 있고요. 아니면 5일선도 하락하고 11선도 하락하고 21선도 하락하는 3하 상태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선택하는 종목은 자, 이러한 차트만 골라낼 생각이고요.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거래량이 살아있어야 되고요. 추세는 3선 중에서 3상 상태 있는 종목하고 2상 1하 상태 있는 종목들을 고를 겁니다. 그 다음에 상위 매물대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봐서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서 요거는 그냥 옵션으로 남겨놓도록 하고요. 1번과 2번 위주로 종목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동양 EMP를 보시면 거래량이 좀 잔잔하죠. 일단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거래량이 잔잔해서 종목들이 많은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원인텍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은 좀 있죠. 그런데 정고점이 있어서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DKT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은 좀 있었지만 여기 갭이 너무나 많이 크죠. 언제든지 조정이 깊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낮춰가면서 추세가 하락하고 있죠. 자, 이 종목도 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웰덱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괜찮고요. 추세도 살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웰덱스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웰덱스인데요. 일단 재무로 찾은 종목이니만큼 재무 상태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거의 20%대로 상당히 수익성이 좋은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지배주주 순이익률도 보시면 2018년에 16.64%, 그 다음에 19년에 16.58%, 그 다음에 2020년 1분기에 20.98%로 지배주주 순이익률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재무 상태는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상황도 한번 잠깐 보시면 최근 들어 기관들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온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수급 상태도 좀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차트도 보시면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검정이 5일선, 그 다음에 여기 그린색이 11선, 여기 빨간색이 21선입니다. 이 3선이 다 상승하고 있는 3상상세를 유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격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차트를 조금 더 늘려서 보시면 약간 급등의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들고 가기보다는 5일선이나 11선 위주로 단타로 대응하시는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찾은 종목은 재무로 찾은 종목이기 때문에 단타를 위한 종목을 찾는 게 아니죠. 그래서 웰덱스 같은 경우에는 단타 접근도 가능하지만 조정이 깊게 들어왔을 때 한번 관심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들을 좀 더 보시면은요, 일단 추세가 죽어가는 종목들은 그냥 건너뛰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3하 종목이라 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버브 반도체 보시면 거래 있고, 그 다음에 5일선은 살짝 꺾였지만 11선과 21선이 살아있죠. 그래서 이상 2일 상태의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버브 반도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는 말 그대로 반도체 관련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재무 상황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거의 10%대로 고성장하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지배주주 순이익률도 보시면 2018년에 7%대, 2019년에 10%대, 2020년에 12.96이니까 거의 13%대 성장을 했죠.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는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상황도 한번 보시면 최근 2거래일 동안 기관들이 좀 팔았고요. 그 이외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도 보시면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거래량도 있고요. 그 다음에 5일선은 꺾였죠. 11선, 21선 살아있죠. 그래서 2상 1하 상태의 종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버브 반도체의 신용 물량이 9.31%예요. 상당히 신용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 종목이 추가 상승을 보일 때 이 개인들의 차익 매물이 나올 확률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종목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대응하시기 싫은 분들은 이렇게 변동성이 클 가능성 있는 종목들은 접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테스나라는 종목인데요. 테스나도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거래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눈으로 봐도 5일선, 11선, 21선, 3선이 다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3 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으로 봤을 때 전 고점을 넘어가고 있는 종목이죠. 재무 상황을 한번 보시면 영업이익이 거의 한 25%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이익이 감소했다라는 게 좀 단점이고요. 수업 상황도 한번 보시면 기관들 전체가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의 수급은 없고요. 그 전에 개인들이 매수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파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수급도 좀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도 보시면 거래량이 있죠. 그 다음에 5, 10, 20이 상승하는 3상 상태 종목이죠. 그 다음에 전고점도 배치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테스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종목들을 좀 더 보시면, 자, 여기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보시면 일단 거래량 좀 있고요. 3선 중에서 3선이 상승하는 3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관종에 넣어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추세가 깨지고 있고요. 얘는 정보 매물이 있네요. 얘도 정보 매물이 있죠. 정보 매물들이 있죠. 얘는 추세가 꺾였고요. 추세 꺾였고요. 추세 꺾였고, 서호전기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은 터졌죠. 그 다음에 정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서호전기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국제약인데요. 동국제약도 보시면 거래량은 있죠. 그 다음에 3선이 상승하는 3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고점 돌파했죠. 그래서 동국제약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콜마 BNH도 보시면 거래량이 있죠. 그 다음에 정고점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3선을 보시면 5일선은 지금 하락하고 있고 11선과 21선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상 1하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 이평선들의 갭이 너무나 크죠. 마치 부품 빵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조정이 들어올 때는 깊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무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떠 있을 때는 잡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콜마 BNH 같은 경우에도 관종에 넣어 놓으시고 깊이 조정 들어올 때만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알리코 제약도 보시면 거래는 터졌죠. 그 다음에 정고점 돌파 직전이고요. 그 다음에 3선을 보시면 3선이 상승하는 3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음봉을 만든 모습들이 보이니까 이거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코제약. 자, 얘를 보시면 일단 재무 상태 먼저 보시면 영업이익이 2018년, 2019년, 2020년 1분기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수익률은 1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률도 보시면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거의 7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2020년 1분기에도 당기 순이익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로 보시면 지금 이 정고를 돌파하기 직전에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3선이 무너지지 않으면 충분히 돌파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리코 제약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도 여러 참 많은 종목들이 잡혔는데요. 자, 이거를 다 보려면 밤 새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아, 종목은 이렇게 찾는 거구나 라고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 재무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선입견에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당연히 해야 할 주식 공부가 어렵다고 또 힘들다고 멈춰 계시면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은 더 멀리 달아납니다. 행복할 때만 웃지 마시고 웃어서 스스로 행복해지시기 바라고요. 수동과 능동의 차이가 우리 인생의 앞날을 크게 갈라놓는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무엇라 한들 그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세운 원칙에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들었다가 버렸거나 방치되어 있는 원칙 중에서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 검증을 해 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만약 내가 낮밤을 새워가며 만든 원칙을 최선을 다해 검증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실전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내가 만든 원칙을 몇 주 아니면 몇 달 동안은 검증해 보시고 이 원칙이 이익이 나는 원칙인지 아니면 손실이 나는 원칙인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키우시고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칙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이 원칙들을 조금만 수정하셔서 당장 한 주라도 매매하시는데 사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